미국에 등록된 한국 만두 특허가 중국을 발칵 뒤집었다. 5천년 중화 문명을 내세우던 중국이 왜 만두 하나에 벌벌 떠는 걸까? 한국 만두의 세계 정복과 베이징의 분노, 그 숨겨진 진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의 식품 전문 기자 에이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양의 맛을 둘러싼 현대판 문화 전쟁입니다. 지난 10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미국 특허청의 새로운 등록 목록을 살피다 흥미로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 CJ 제일제당이 비비고 만두의 독특한 디자인 특허를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식품 비즈니스 뉴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제 사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동료 기자였습니다. 에이린, 중국이 지금 난리야. 한국의 만두 특허 때문에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 저는 즉시 중국 SNS와 언론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최대 관영지 환구시보는 한국이 중국의 전통 음식을 훔쳤다며 대대적인 비판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한국의 문화 도둑질이라는 해시태그가 1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상황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져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들어가 특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CJ가 특허를 받은 것은 만두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주름 모양과 제조 기술이었습니다. 대량 생산 과정에서 만두가 깨지지 않도록 설계한 독특한 엔지니어링의 결정체였죠. 호기심이 생겨 맨해튼의 한 비비고 매장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점심시간임에도 매장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고 그 줄의 절반은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동양의 만두가 이토록 인기라니. 매장 매니저인 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의 첨단 식품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시안 만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비비고 만두는 미국 냉동만두 시장에서 중국, 일본 제품을 모두 제치고 당당히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기업이 만두의 본고장이라 자처하는 중국을 제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만두 특허가 왜 중국 전체를 분노케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베이징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제가 다음 날 중국에서 목격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만두 하나를 둘러싼 이 갈등은 동아시아의 문화 패권, 경제 주도권 그리고 자존심을 건 거대한 싸움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찬바람이 아니라 적대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붙은 대형 모니터에서는 중국 CCTV 뉴스가 한국의 만두 특허를 비판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제가 미국인임을 알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미국 특허청이 왜 우리 중국 만두를 한국에 넘겨주나? 자우즈는 2000년 전 한나라 때부터 우리 것이오. 저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베이징 시내 최대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식품관 한쪽에 비비고 만두 매장이 있었는데 주변에는 문화도둑 반대 피켓을 든 젊은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지만 정작 매장 안은 중국인 고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너무 궁금해 한 중년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왜 항해 시위 중인데도 이 만두를 사시나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솔직히 맛이 더 좋아요. 우리 것보다 속이 더 꽉 차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요. 겉으로는 애국심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다들 알고 있어요. 한국이 만두 기술에서 우리를 앞섰다는 걸. 그날 저녁 중국 식품산업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실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두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식품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중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요. 김치, 라면, 이제는 만두까지.
우리의 핵심 음식 시장을 한국에 빼앗길 위기입니다. 다음 날 베이징 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비비고 만두의 단면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주름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증기가 고르게 퍼지게 해 속까지 완벽하게 익히는 기술적 혁신이죠. 또한 냉동 과정에서도 형태와 맛을 유지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중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문득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만두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역사적으로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현대 식품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답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미국 시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보스턴, LA 등 주요 도시의 대형 슈퍼마켓 냉동식품 코너를 찾아다니며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중국과 일본 제품이 장악하던 냉동만두 코너에 이제는 비비고, 풀무원 등 한국 브랜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월마트의 한 바이어는 말했습니다. 한국 만두는 이제 단순한 아시안 푸드가 아닙니다. 미국 주류 가정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고품질 냉동식품으로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이런 성공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CJ 제일제당의 식품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 만두 혁명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세계 식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것은 베이징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만두 광고가 눈에 띄었고 사람들은 비비고 만두의 미국 특허 취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특허가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 짐을 풀고 TV를 켰더니 뉴스에서는 중국의 반발에 관한 심층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언론의 태도였습니다.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한국의 식품 문화 전문가인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의 반응이 단순히 만두 특허 때문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문화 주도권을 둘러싼 더 큰 갈등의 일부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와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중국은 자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는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교수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김치, 한복, 탈춤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화 공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만두 특허 논란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서울의 한 식품 수출 박람 회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선보인 제품들은 단순한 전통 음식의 수출이 아니라 첨단 식품 기술이 접목된 글로벌 상품이었습니다. 비비고 만두뿐만 아니라 냉동 불고기, 즉석 비빔밥, 편의점용 김밥 등 현지화된 한식이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람 회장의 한 구석에서는 중국 바이어들이 몰래 한국 제품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저들은 매년 와서 우리 제품을 복제해 갑니다. 그런데 기술력의 차이 때문인지 맛과 품질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중국의 분노가 단순한 문화적 자존심이 아닌 산업, 경쟁력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문화 보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급성장하는 한국 식품 산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특허청을 방문하여 놀라운 통계를 접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식품 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이 300%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실용적인 식품 제조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전통 음식을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 식품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비사문화에서 이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은 식품 기술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미국,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전통식품의 현대화, 글로벌화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말을 되새기며 저는 CJ 제일제당의 식품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만두 혁명의 진짜 비밀을 목격하게 됩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CJ 제일제당 식품연구소는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나사의 우주선 개발센터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연구원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최첨단 장비 사이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인 박 박사는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비비고 만두의 주름 디자인은 7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했습니다.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식품공학의 결정체입니다. 그가 안내한 첫 번째 공간은 식감 연구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만두피의 쫄깃함과 부드러움을 수치화하여 분석하는 정밀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원들은 만두피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항공우주 산업에서 사용하는 첨단 소재 분석 기술을 응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연력학 실험실에서는 만두가 조리될 때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3D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만두의 주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증기가 만두 내부로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설계된 열전달 최적화 구조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비비고 만두는 어떤 조리 환경에서도 속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균일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글로벌 맛 연구센터였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식문화와 미각 특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만두의 맛,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만두의 크기, 동남아시아인들이 원하는 만두의 식감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각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복잡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소비자들의 만두맛 선호도 지도입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의 선호도가 다르고 심지어 같은 도시 안에서도 인종과 세대에 따라 취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맛을 찾아냅니다. 연구소 구석에 마련된 작은 박물관에서는 만두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곳에는 중국의 자오쯔뿐만 아니라 터키의 만티, 이탈리아의 라비올리, 러시아의 펠메니 등 세계 각국의 만두형 음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만두는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류가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속을 넣어 익히는 지혜를 발견한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보편적 음식입니다. 우리가 특허를 받은 것은 만두라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식품 기술력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전통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음식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식품 연구소들은 미식의 예술과 정밀공학의 과학을 결합시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국이 두려워하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정통성이 아니라 미래 식품 산업의 주도권을 한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만두의 진정한 기원을 찾아 더 깊은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두의 진정한 기원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은 북경 자금성 박물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만두가 한나라 시대 의학자 장준경이 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추운 겨울, 귀가 얼어 터지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귀 모양의 만두를 만들어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물관의 한 구석에서 발견한 오래된 실크로드 지도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문화의 교류로였고 음식 역시 이 길을 따라 동서양을 넘나들었습니다. 이 호기심을 안고 저는 터키의 이스탄불로 향했습니다. 실크로드의 마지막 관문이자 동서양 문화의 교차점인 이곳에서 저는 놀라운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만티라 불리는 터키식 만두였습니다. 13세기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음식은 한국이나 중국의 만두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이스탄불 대학의 음식문화 역사학자 메흐메트 교수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만두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이동하며 쉽게 먹을 수 있는 휴대용 음식이 필요했고 만두야말로 그런 조건에 완벽했지요. 이 음식은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는 중국과 한국으로 서쪽으로는 터키와 동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저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을 찾았습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에서 저는 처츠라는 현지 만두를 맛보았습니다. 거친 밀가루 피에 양고기를 넣은 이 만두는 한국이나 중국의 만두보다 원시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타슈켄트 고고학 박물관에서 발견한 5세기 유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토기에 그려진 그림 속에는 분명히 오늘날의 만두와 유사한 음식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한나라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중앙아시아에서 만두와 유사한 음식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세기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라비올리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실크로드를 따라 양방향으로 발전한 음식이었습니다. 피렌체 요리 아카데미의 마리아 셰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역마다 다양한 만두 음식이 있습니다. 북부의 라비올리, 남부의 아넬리니, 시칠리아의 카수니치. 이 모든 것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얽히고 설킨 인류 식문화의 증거입니다. 세계 일주를 마치고 저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두는 어느 한 나라의 독점적 문화유산이 아니라 인류가 공통으로 발견하고 발전시켜온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이 음식은 동서양으로 퍼져나가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화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 한국의 식품 기업들은 이 오래된 음식의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만두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비고 만두의 성공 이면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만두 특허를 우회하는 위조품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광저우의 한 쇼핑몰, 커다란 간판에 비비고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한국의 비비고와 똑같아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로고와 포장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만두를 구매해 맛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겉모양이었지만 한 입 베어 물자 실망스러운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짝퉁 비비고였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저는 수십 개의 유사 브랜드를 발견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한국 비비고 브랜드의 명성에 편승한 가짜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비고 만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불닭볶음면, 허니버터칩, 진로 소주까지. 한류 열풍과 함께 인기를 얻은 한국 식품들은 모두 유사품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서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마주한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해외에서 적발된 한국 식품 위조 상품은 무려 100만 건이 넘었고 피해액은 연간 1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짝퉁 제품들의 정교함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단순히 로고와 패키지를 모방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의 특허 기술을 우회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비비고 만두의 주름 디자인을 살짝 변형하거나 재료 구성을 미세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보호원의 한 연구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수록 모방품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짝퉁 제품들이 정품의 명성을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한 소비자 인터뷰에서 이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사 먹은 한국 만두가 맛있어서 계속 구매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맛이 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한국 제품이 아니라 현지에서 만든 가짜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CJ 제일제당을 비롯한 주요 식품 기업들은 K푸드 공동협의체를 결성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위조 상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짝퉁 제품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국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인정된 배상금은 고작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실제 피해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위조업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이러한 도전에 맞서 한국 기업들은 더욱 혁신적인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단순히 짝퉁과의 법적 싸움을 넘어 모방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CJ제일제당의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짝퉁은 겉모양이나 포장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기술력과 품질은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진짜 맛의 차이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런 자신감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특허 등록 및 상표 보호에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해외 진출 전에 미리 현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선제적 전략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런 치열한 지식재산권 전쟁 속에서 한국 식품 기업들은 또 다른 혁신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K푸드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적 접근이었습니다. 문화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전략의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저는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열리고 있던 K푸드 페스티벌은 단순한 시식회가 아닌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종합문화 행사였습니다. 비비고 만두 부스 앞에는 전통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만두를 빚는 시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만두의 역사부터 현대적 재해석까지 스토리텔링과 함께 음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만두 주름을 잡는 방법을 직접 배우는 체험 코너였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한국 만두 빚기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의 기획자는 말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팔기보다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와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이 우리 음식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짝퉁 제품과 진짜의 차이를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 마케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서는 해시태그 K푸드 챌린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고 즐기는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비비고 만두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과 먹방 영상은 수억 뷰를 기록하며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이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한 유명 배우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비비고 만두로 만든 퓨전 요리를 선보이며 이것이 진짜 K푸드의 맛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런 셀럽 마케팅은 짝퉁과의 차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전략은 한국 식품 기업들의 오픈소스 접근법이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의 기본 레시피를 공개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이 전략은 오히려 진정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유럽의 한 식품 마케팅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레시피를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어 본 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뛰어난 품질을 더욱 인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적 접근은 법적 대응과도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정품 인증 캠페인을 전개했고 소비자들에게 짝퉁 제품의 위험성 식품 안전 문제 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전략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위조품에 대한 경계심도 강화되었습니다. 진짜 비비고 만두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짝퉁 시장은 서서히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초기에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의 품질과 맛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소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애국심 때문에 중국 제품만 샀지만 결국 맛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비비고 만두가 우리 가족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전략에 힘입어 K푸드의 글로벌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만두에서 시작된 혁신은 이제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한식의 세계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 세계 각국의 대형마트에서는 K푸드 전용 코너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고무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더 큰 비전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을 세계 식품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2025년 4월 파리 북동쪽 샤를 드골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빌팽트 산업단지. 이곳에 들어선 웅장한 건물은 프랑스 최초의 K푸드 생산 기지였습니다. CJ 제일제당이 3천억 원을 투자해 건립한 이 공장은 유럽 전역에 한국 식품을 공급하는 전초기지로, 개장식에는 프랑스 대통령까지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저는 첨단 자동화 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로봇팔이 정확하게 만두피를 펴고 속을 넣고 주름을 잡는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생산 라인의 핵심 기술이 모두 한국의 자체 개발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공장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을 모두 통과했을 뿐 아니라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특별 레시피도 개발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가정에서도 한국 만두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식품 시장은 놀라운 속도로 K푸드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요리학교에서는 한국 요리 과정이 개설되었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한식을 응용한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비비고 만두는 간편하지만 고급스러운 가정식으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성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년간 세계 식품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K푸드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한국의 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성공의 중심에는 만두가 있었습니다. 비비고 만두는 이제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글로벌 냉동식품 시장에서 당당히 5위 안에 드는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문화도둑이라고 비난하던 중국조차 한국 식품의 혁신성과 품질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변화는 세계 식품 산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식품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식품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과 마케팅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서울을 찾아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국 식품공학회의 연례 보고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식품 산업은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다. 수천 년 된 전통 음식을 첨단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모델은 타 국가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다. 비비고 만두의 성공은 이제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치, 고추장, 불고기, 떡볶이 등 다양한 한식이 비비고의 성공 전략을 따라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었고, 이들 모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 식품의 선전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의 글로벌 위상 자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류 열풍과 맞물려 K푸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인들은 이제 한국하면 첨단 기술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 풍부한 식문화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30 글로벌 식품 강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품 수출 1,000억 달러 달성, 세계 5대 식품 기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한국의 식품 산업을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만두 하나로 시작된 작은 혁명은 이제 한국을 세계 식품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과 세계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세계 식품 산업의 미래가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두 전쟁은 끝났고 한국은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전쟁, 세계 식품 시장의 패권을 향한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